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정기윤입니다. 오늘 제가 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Natural Bench Evaluating Vision Language Model on Natural Adversarial Sample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뉴립스 2024년에 억습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VLM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벤치마크인 내추럴 벤치라는 어떤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안하면서 그 벤치마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역설하는 그런 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본 논문에 대한 소개 그리고 모티베이션에 관한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내추럴 벤치의 구축 방법, 그리고 내추럴 벤치의 특징, 구조, 그리고 실험 세팅 및 결과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결론을 순서로 이렇게 발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본 연구의 소개와 그리고 어떤 것이 모티베이션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랭귀지 모델의 현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VLM은 GPT-4 비전, 그리고 블립 3, 라바 1 비전, 그리고 인턴 LM, 그리고 라마 3.2 비전, 그리고 몰모, QN2 VL 등으로 대표되며 다양한 비전 랭귀지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VLM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많은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이 있는데요. MMMU 그리고 MME와 같은 고난도 벤치마크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주얼 랭귀지 모델들은 이런 벤치마크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기록하며 학계와 산업계에서 모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MMMU는 30개의 주제, 183개의 소주제에 대한 질문들로 LLM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주제 중에는 대학 레벨 서브젝트, 그리고 커먼 센스 리즈닝, 다이어그램 컴프리헨션, 그리고 컴플렉스 프로블렘 솔빙, 인 매스 코딩, 피직스 앤 템포럴 포캐스팅 등과 같이 매우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고난도의 질문과 퀘스천과 앤서링 페어로 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러한 벤치마크에서 높은 성능이 나온 결과가 모델의 진정한 시각적 이해 능력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즉, 많은 질문들이 시각 정보가 아닌 언어적 편향, 그리고 상식에 의존하여서 해결된다는 점을 가정을 세우면서 실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다면 VLM의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본 논문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들이 경고한 그런 문제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블라인드 솔루션스입니다. 이 블라인드 솔루션은 결국에는 모델이 이미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시각적 정보가 필요 없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퀘스천과 앤서링 페어들이 데이터셋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MME 벤치마크 내에 Is there a black giraffe in the image?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을 때 길이 대부분 갈색이라는 상식만으로도 정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VLM이 충분히 많은 텍스트 정보를 통해서 이미 학습이 되었다면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검색 GIF는 없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MM 벤치라는 벤치마크 내에 is the African elephant the smallest or largest land animal? 이라는 질문에서는 당연히 마찬가지겠지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육상 포유류 중에 당연히 가장 큰 동물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언어 모델은 충분히 잘 학습이 됐다는 가정하에 얼마든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VLM,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LLM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 내에는 존재해도 괜찮지만 VLM 태스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 문제 제기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이런 퀘스천 앤서링 페어들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해당 벤치마크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는 이제 답변 분포의 불균형입니다. MM스타 벤치마크에서는 yes or no라는 이제 답변이 나오게끔 구성된 질문 퀘스천 앤서링 페어를 봤을 때 yes가 정답일 확률이 no보다 3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이미지 처리 능력이 없는 모델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런 벤치마크로 파인튜닝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벤치마크에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눈 다음에 파인튜닝 됐을 때 당연히 예스라는 대답이 노보다 3배가 많으니 그냥 예스만 계속 답변을 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점은 이미지의 처리 능력을 판단한다는 VLM 벤치마크에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들은 기존의 VLM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발견된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바탕으로 새로운 벤치마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비전 센트릭 벤치마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존 벤치마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미지를 충분히 잘 활용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끔 설계된 벤치마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쌍으로 구성하여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쌍으로 구성해서 모델이 시각적 단서를 분석하도록 강제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그걸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내추럴 벤치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이제 Natural Adversarial Samples 수집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집 과정에서는 모델은 클립 그리고 블립2를 사용하며 데이터셋은 플리커 30K와 DOCCI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두 모델들이 올바르게 분류하는 데 실패한 이미지 텍스트 쌍을 수집합니다. 아래 수식으로 더 자세한 예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I는 이미지고 T는 텍스트, 즉 캡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아래 첨자 0과 1은 이제 서로 다른 이미지와 텍스트임을 알려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기서 S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I와 T는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S는 코사인 시밀러리티인데 결국에 I 이미지 그리고 0번 이미지와 0번 텍스트 간의 유사도보다 0번 이미지와 1번 텍스트 간의 유사도가 더 큰 경우, 혹은 0번 이미지 0번 텍스트보다 1번 이미지 0번 텍스트의 유사도가 큰 경우와 같이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즉 올바르게 분류하는 데 실패한 라고 하며 이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미스매치드 페어는 시각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립과 블립2도 충분히 잘 학습된 모델인데 이제 본래 캡션, 본래 이미지 쌍을 이제 포착하는 것보다 다른 이미지나 다른 캡션과 유사도가 더 크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유사한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00개의 이런 미스매치드 페어를 수집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질문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챗 GPT를 이용하여서 2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에 있는 두 이미지에서 각기 다른 답변을 도출할 수 있는 질문들을 생성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된 질문은 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yes, 그리고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는 no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 있던 예시를 들자면 is only one wheel of the motorcycle touching the ground? 라고 물었을 때 클립이나 블립2에서는 크게 구분할 수 없었으나 이렇게 더 자세한 질문을 만들므로써 하나는 그렇다, 하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is the motorcyclist taking a turn? 라고 했을 때 하나에 대해서는 no, 그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yes. 이렇게 서로 다른 답변을 도출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텍스트 페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질문들까지 만든 다음에는 휴먼 어너테이터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휴먼 어너테이터 2명을 고용하여서 생성된 질문들 중 두 이미지에 대해 동일한 답변을 생성하게 하는 이런 만들어진 VQA, 비전 퀘스천 앤서링 샘플들을 이제 필터링하게 됩니다. 생성된 질문들 중 두 어너테이터가 모두가 적절한 질문이라고 판단한 질문만을 사용하는데 이는 제한 벤치마크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너테이터들에 의해서 거절된, 그러니까 필터링 거친이 아니라 필터링 되어 나와진 샘플들은 다시 챗 GPT를 통해서 3번까지 다시 질문을 생성하게 하였고 이들을 다시 검증하여 검증하고 필터링하여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1200개의 플리커 30K 샘플들을 통해 2600개의 yes or no 그리고 1000개의 멀티플 초이스 VQA 샘플들을 생성해냈고요. 그리고 DOCCI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부터는 3200개의 yes or no 그리고 800개의 멀티플 초이스 VQA 샘플들을 생성해냈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총 7600개의 영어 VQA 샘플들을 통한 벤치마크 실험 결과를 앞으로 이제 실험 파트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내추럴 벤치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떠한 내부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내추럴 벤치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컴포지셔널리티입니다. 이제 컴포지셔널리티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즉 여러 능력의 조합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VQA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은 샘플 하나에 그러니까 VQA 샘플 하나에 한 가지의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내추럴 벤치는 샘플 하나에 대한 답변을 생성할 때에도 여러 능력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들의 예시는 아래와 같은데요. 객체 인식, 속성 바인딩, 관계 이해, 고급 추론 능력, 논리적 추론, 비교 분석, 개체 구별, 그리고 개수를 세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 커먼센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기존 벤치마크들은 문제 하나당 하나씩만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내추럴 벤치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능력을 보유하여야만 풀 수 있게끔 이제 조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샘플들에 대해 요구되는 능력을 모두 자세하게 태깅하여서 데이터셋에 태깅하여서 평가하는 언어 모델이 특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더욱 디테일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추럴 벤치가 요구하는 그런 컴포지셔널리티의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하게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추럴 벤치가 평가할 수 있는 스킬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요. 이제 객체는 8가지 유형의 객체를 이제 구분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8가지 유형의 속성, 그리고 3가지 유형의 관계, 그리고 그중 공간 관계는 다시 4개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5가지 유형의 추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능력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데이터셋 내에 이것들이 각 VQA 샘플마다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예시 중에 첫 번째를 보면 이제 Is the boy eating something? Are both people looking in the same direction? 라고 물었을 때 위에 있는 질문은 휴먼이라는 오브젝트, 그리고 젠더라는 어트리뷰트, 그리고 액션이라는 릴레이션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한다고 태깅이 되어 있고, 아래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간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느냐, 특히 여기 오리엔테이션은 방향이겠죠. 그 로직, 컴패리즌, 이런 논리와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리즈닝 할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전부 다 질문이 하나하나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기존의 MMVP와 같은 벤치마크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데요. MMVP가 각 샘플에 8가지 스킬 이용 중 하나만을 태그를 달았으면, 내추럴 벤치는 각 이미지 질문쌍에 해당하는 모든 스킬을 태그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특정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때 리즈닝 능력이 리즈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 로직, 그러니까 논리를 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디퍼런시에이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카운팅, 숫자를 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컴패리즌,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같이 이런 것과 같이 세세하게 능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본 벤치마크 데이터셋 논문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축되었고 이런 특징을 갖는 내추럴 벤치를 가지고 다양한 VLM들을 테스트한 그런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험 중 첫 번째로는 Natural Bench is more robust against blind solution 이라는 제목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벤치마크인 내추럴 벤치가 실제로 VLM들에게 더 많은 비전 센트릭 능력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실험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델은 GPT 3.5, 그리고 이 3.5는 텍스트만을 이제 입력을 받는 GPT 3.5를 준비했고요. 그걸 라바 1.5, 그리고 GPT 4.5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내추럴 벤치를 절반씩 나누어서 트레인셋, 테스트셋을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실험의 성능은 G accuracy라는 매트릭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G accuracy는 어떤 매트릭인지 추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모델의 제로샷 성능과 트레인셋을 이용하여 파인 튜닝된 성능을 비교하여서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미지 처리 능력이 없는 GPT 3.5는 두 경우 모두에서 랜덤 선택의 성능 6.3%를 능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처리 능력이 있는 두 모델에선 파인 튜닝 이후에 성능이 개선되었는데요. 하지만 10%포인트 이상이 개선된 GPT-4.5일지라도 사람의 퍼포먼스에 근접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퍼포먼스는 이제 위에 이제 보라색으로 된 91.4%인데요. 그것보다 절반은 넘었지만 40%포인트 정도 낮은 매우 차이가 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추럴 벤치는 확실히 비전 센트릭 벤치마크이며, 즉 이미지 처리 능력을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벤치마크이며 이미 진보된 VLM을 더욱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셋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추럴 벤치를 가지고 소타급의 성능을 갖고 있는 VLM 53개에 대해서 벤치마크 성능을 도출했습니다. 이제 모델의 성능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3개의 추가적 매트릭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Q accuracy입니다. Q accuracy는 question accuracy인데 모델이 한 질문에 대해서 두 이미지 모두에서 정확히 답변하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 accuracy인데 이것은 이미지 accuracy입니다. 모델이 한 이미지에 대해서 두 질문 모두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생성하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G accuracy, 즉 그룹 accuracy가 있습니다. 모델이 두 이미지, 두 질문에 대해서 모두 정확하게 답변하면 점수를 부여합니다. 위의 방법들은 각 모델의 답변 생성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여 측정한 것이고요. 이외에도 각 모델의 likelihood of each candidate answer를 VQA 스코어라는 방법을 통해서 측정한 성능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우측에 실험 결과 테이블이 있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는 본 장표는 이렇게 실어놨는데 본 영상 마지막 어펜딕스 부분에 더 크게 만든 장표를 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진보된 최근 VRM들조차 랜덤 선택보다 5% 그리고 20% 정도밖에 높지 않은 성능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모델인 라마 3.2, QN2VL, 몰모, 그리고 GPT-4o, 그리고 GPT-4V들과 같은 이제 크로스 소스 모델조차 사람의 성능과 매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견은 이제 퀘스천 어큐러시는 이미지 어큐러시보다 항상 낮다는 점인데요. 이는 저자들은 주로 많은 모델들이 입력된 이미지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답변을 생성하는 그러한 어, 패턴이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이후 이제 디바이어싱 실험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바이어싱에 대한 실험 내용입니다. 이 실험은 전 페이지에서 퀘스천 어큐러시가 항상 이미지 어큐러시보다 낮다는 점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분석을 저자들은 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많은 모델들이 입력된 이미지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답변을 생성하는 게 퀘스천 어큐러시가 이미지 어큐러시보다 항상 낮다는 그런 문제점의 이유이다 라고 저자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아니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많은 모델들이 주로 이미지와 관계없이 예라고 답하거나 이제 객관식 문제를 이제 질문했을 때도 이미지와 무관하게 B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자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BQA 스코어라는 점수 기반 평가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 방법은 질문, 이미지, 그리고 두 개 후보 답안이 주어졌을 때 각 모델이 이 두 개 후보 답안을 각각 생성하는데 생성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계값 t를 기준으로 해당 답안을 선택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요. t 값은 기본값이 0이고 마이너스 1 그리고 1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편향을 제거하냐면 임계값 t를 조정해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이미지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예측하도록 만든 임계값 t를 이제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질문을 생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임계값 t를 세팅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룹 어큐러시에 대해서는 이미지 질문상 4개 중 2개는 답변 1, 2개는 답변 2를 예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임계값 생성 가능성을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각 답변이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오도록 이제 직접 사람이 세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바이어싱에 대한 실험 내용입니다. 실험 결과 편향이 제거된 매트릭들은 기존 매트릭보다 35에서 40%포인트의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편향 제거가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이제 이미지 질문상 2개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 이미지 질문상에 대한 답변이라는 원래 과제와는 차이가 있고 결국 모델의 답변은 편향성을 갖게 되고 이런 점을 개선했을 때 VLM 모델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한 실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추가적인 편향 제거 기법들을 이제 또 연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논문 어펜딕스 부분에 실어 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번 발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축한 내추럴 벤치 데이터셋은 웹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다른 기초 모델들로부터 파생된 것이므로 이들이 가진 고유의 편향성을 상속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저자들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잠재적 편향성을 제어하기 위해 인간 검증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 또한 매우 필요했다는 점이 아니라 그 과정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 또한 저자들은 한계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연구에서는 개별 스킬 태그에 대한 모델 성능 평가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스킬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의 성능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한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 대한 최종적인 요약입니다. 내추럴 벤치는 인공지능 모델에게는 어렵지만 인간에게는 쉬운 내추럴 어드버서리얼 샘플들을 통해서 VLM을 평가하는 새로운 벤치마크이며 아래의 세 가지 주요한 혁신을 제시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센트릭 설계입니다. 기존 벤치마크들과 달리 이미지를 보지 않고도 답할 수 있는 블라인드 솔루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VLM의 실제 발전 정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적 스킬 평가입니다. 체계적인 스킬 태그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델의 다면적 추론 능력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VLM의 편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장 가능한 방법론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반자동화된 벤치마크 구축 방법은 새로운 데이터 소스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VLM의 다이나믹한 동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